20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학기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이상기온이 영암 과수농가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냉해와 우박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거의 포기한 수준입니다. 전남도민 10명 중 9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막연한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세입니다. 지난 주말 진도에서는 주택화재로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여수에서는 해상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초중 고등학생 모두 학교가 아닌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됐는데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학기 풍경과 문제점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남매가 살고 있는 여수의 한 가정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학 이후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20일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막내 아이는 집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EBS 채널을 켰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공부방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 오빠는 컴퓨터, 초등학생인 언니들은 태블릿 PC와 휴대전화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새학기지만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을 만나보지도 못해 아쉬움은 큽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출석 체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수가 많아서 네트워크가 잠깐 꼬일 때도 있고 너무 많아서 서버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살짝 불편하기도 해요. 선생님이 앞에서 할 때는 뭔가 더 친구들이랑 내용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들으니까 막상 하려고 하면 또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17만 9천여 명. 온라인 개학 이후 수업 참여율은 98%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학년별 순차적인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670여 건의 불편 사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1차 온라인 개학에서 확인된 일부 접속 불량 등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 파일이,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자막이 제공됐고 다문화 학생에게는 통번역 서비스가 지원되는 상황. 여러 가지 문제점 보완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수업 집중도 하락 등의 문제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저학년들은 스스로 하는 활동들이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 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학습 자료 등이 학교마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 학교 단위로 긴급 돌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은 현재 돌봄 서비스에 나와서 컴퓨터 학습 교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대학교들은 1학기 전체를 비대면 강의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교육부의 추가 발표 내용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최근 영암 지역 과수농가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에 이어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내리면서 배나 감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극심해 올해 농사는 거의 포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민들은 내년 수확을 위해 나무 관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여기가 영암군 신북면에 살고 있는 강성환 씨. 수십 년째 배를 키웠지만 올해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냉해로 인해 배의 꽃봉오리가 검게 변색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냉해 피해를 입은 배는 인공 수정이 어렵고 열매가 생겨도 과육 상태가 좋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우박까지 내리면서 올해 수확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이 있으나 없으나 이 나무를 내년까지 끌고 가고 평생을 끌고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약은 좌우지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도 약이지만은 여기 우리 꽂는 결실을 내년에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또 영양제도 또 상당한 영양제가 또 들어가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중고로 좀 많이 힘이 들죠, 지금. 배뿐만 아니라 감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암 지역 대봉감 재배 면적 650헥타르 가운데 90% 가까이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협 전남 지역 본부는 최근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기후로 인해 영암 지역 585헥타르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농작물 보험 관련 개선 사항과 피해 조사, 영양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정밀조사한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우리가 지금 그중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피해 농가에 대한 영양제를 긴급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실 불량 등 여러 가지가 피해가 있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과수농가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 피해 조사는 시작되고 있지만 보험 피해 보상 등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도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블루를 느낀 이유는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계약 연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소방청과 전남소방본부가 119 심리상담을 진행한 결과로 전남도민 208명이 참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표본이 적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심리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119 심리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로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역의 모든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지역 19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당 4만 원 상당의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 등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여수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가정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교육청과 전라남도는 이달 말까지 8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온라인 계약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공급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휴업 장기화와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를 돕고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6만 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기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은 45,313곳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 광양시가 9천여 곳으로 가장 많고 순천과 목포, 여수와 해남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가맹점 수를 6만 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가맹점도 도소매업과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업과 학원, 약국과 의원 등 다양화하고 가맹점별 환전 환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설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남 진도에서는 주택 화재로 한 명이 숨지는가 하면 여수에서 해상 추락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진도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7일 저녁 8시 반쯤.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지만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섬마을의 소방 인력이 부족한 데다 골목길이 비좁은 탓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주택은 80대 노부부가 사는 곳. 정전 때문에 촛불을 켜놨다가 화재로 이어졌고 86살 아내가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섬 자체자 인원이 이제 2명밖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해경사 타고 저희 직원들 구조대나 센터 직원들 섬으로 들어가가지고 지원해주고 이제. 이튿날 밤 11시쯤 여수에선 해상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술을 마신 20대 남성이 여수 해양공원 앞 해상에서 갑자기 바다에 빠진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당시 저체온증을 보였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 이렇게 걸어가다 이렇게 물에 빠졌다고 그렇게 지원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저체온증 그건 조금 있었는데요. 호흡력박이나 이상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19일 밤 10시 반쯤 광양에선 50대 운전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쯤 광주에선 6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여수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조업을 나간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강제로 추방당했습니다. 37살 A씨는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지만 나흘 만에 어선을 타고 여수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또 입국 당시 신고한 주소지가 아닌 외국인 숙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인도네시아 남성 1명에 대해서도 추방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목포해경이 선원들을 상대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분위기를 틈타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선원들이 무단 이탈해 외부 활동을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보건소나 출입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 외국인 자가격리 대상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줄면서 20일부터 종교나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공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단시설의 경우 발열 검사와 충분한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함께 식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클럽이나 술집 등 유흥시설은 사실상 지침을 지키기 어려워 정부의 완화 방침을 놓고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방역 수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강제력이나 법적 제재만 조정될 뿐 일상 속 방역 지침은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이나 학원 등 집단시설은 발열 점검과 출입자 명단 작성, 이용자 간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하루 2번씩 소독과 환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취업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는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유선 통화를 활용한 취업 상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진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면접, 청년 고용정책 안내 등 5개 세부 분야로 나눠 진행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는 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대학 일자리 센터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19일까지 2020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섭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전남의 분야별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아이디어입니다. 전라남도는 경제, 산업과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 전라남도가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해야 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해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모 참여는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는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작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될 경우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남에서는 6가구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라남도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성숙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20억 원을 들여 순천시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센터는 체험학습장과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를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기견에 대해서는 구조에서 치료,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동물보호센터에 9억 원을 지원하고 입양자에게는 진료비와 미용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전체 가구의 16%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5만 1천여 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3월부터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관련 약정을 임차인과 체결한 건물주가 해당됩니다. 인하 비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오락실이나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완도 지역 26개 전복 양식어가에서 국제인증을 신규로 취득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전복어가에서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를 취득하고 최근 수산양식영어조합법인에서 인증을 새롭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지역 26개 어가에서 ASC 인증을 받아 우리나라가 전복 양식어가 인증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군은 추가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어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ASC 추가 인증으로 인해 전복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양식관리위원회인 ASC는 해양자원의 남획과 무분별한 수상 양식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양식어업을 위해 지난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실천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유기농 인증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입니다. 인증 비용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신청 농업인의 실제 인증 여부를 해당 인증기관에 확인 후 개별 농가의 인증 비용이 지급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7도에서 출발해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 머물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찬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겠고 그 외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되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쌀쌀한 날이 이어지다가 주 후반이 되어서야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